네, 국회 상황 알아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토론회가 어젯밤과 오늘 아침 연달아 있었습니다. 자, 보는 분들이 그만 좀 싸워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학교 4학년이니까 20살보다는 조금 됐네요. 네. 오른쪽에 있는 분 전주혜 의원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4학년 때 1학년이었어요. 1학년이었어요. 네. 여기에 20대 한 24살? 5살 정도. 저희 사무실에서 20대 사진을 찾으라고 하니까 찾을 게 없어. 만으로는 19이고 우리 나이로는 20이었을.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머리는 약간 장발이셨어요? 제가 저 당시에 도어즈를 좋아했는데요. 저런 스타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잠깐만 이거는 와, 오늘 사진 중에 제일 앳돼요. 아 이거 제일 예쁘네요. 여태까지 본 원희룡 중에서. 중학생 때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자취하던 때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결혼할 때까지 자취 생활을 쭉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진 찍어줄 사람이 잘 없으니까 유일한 사진이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 토론회 모습이었는데 매일 뭐 싸우기만 하는 모습 보다가 간만에 서로 웃는 모습 보니까 보는 저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뭐 사진 쭉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후보들 가는 모습. 저럴 때도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전 젊은 시절 좀 더 가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장점을,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한다기보다는 장점을 조금 더 어필하는 형태의 사진 고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귀여운 사진이 나왔죠. 장발이더라고요. 그렇죠. 저 부분은 이제 어머님들이나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오히려 호감감 갈 만한 사진을 선택하신 것 같고, 네.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치권에 들어서 오래 계셨지만 어쨌든 저 정도 저럴 시대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어필인 것 같고, 윤상현 의원님은 이제 군대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본인과 약간은 대비되는 그런 어필을 했던 것 같고,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좀 흑수저였다. 네. 배경 설명까지 보탠다 그러면 그런 약간의 다른 후보들과 대비되는 이미지상 그런 취지의 주장을 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훈훈한 모습도 좋고, 그러나 당대표 선거이다 보니 본인들의 공약에 대한 당원들의 분명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차별적인 부분, 이걸 싸움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갈등이라 표현된다 하더라도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그 수위나 방법이 조금 비폭력적이고 네. 조금 더 톤다운 시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좀 표현의 방식입니다. 네. 표현의 방식이니까 좀 싸운 형식이었다면은 뭐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네.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제 이제 아닙니까 전당대회라는 게? 그리고 이제 후보 간의 상호 존중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죠. 네. 상호 존중이라는 걸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 룰과 제도라는 걸 존중을 해서 해야지, 나 이외에는 다 무시되는 듯한 방식으로 토론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이외에는 틀린 게 되는 거죠. 이제 흑백 논리로 모든 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다양성을 갖춰야 되는 민주정당의 모습, 민주주의의 모습은 사라질 수도 있는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물론 뭐 저렇게 한때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깊을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악순환이라는 것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보기 좋은 모습이고 또 지도자다운 모습이고 또 국민들이 그걸 귀감을 삼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밤에는요 그전처럼 봐왔던 싸우던 모습이 많이 또 연출됐죠. 자, 시간을요 어젯밤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습니까? 제가 대답해야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후보에 대해서 우선 아쉬운 점은요, 조금 더 시기상조, 여유를 가졌으면 좋았겠다. 총선 때 부닥쳤던 당정 충돌로 해결을 못하고 왔지 않습니까? 저는 총선 이후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저의 회복을 더 중시해서 했을 겁니다. 무조건 반드시 꼭 이 사람과 1박 2일 여행을 함께 가야 한다면 원희룡 후보냐 홍준표 시장이냐? 저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와도 이 치열한 승부가 끝난 이후에 당의 화합을 함께하고 당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섭섭하시겠어요? 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 분 사이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우리는 그렇지 생각합니다.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네, 어제 토론회 뭐 주요 내용도 제가 봤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자 밸런스 게임에서 한동훈 후보가 1박 2일 여행 같이 가야 한다면 원희룡, 홍준표 누구냐 했을 때 의외로 원희룡 후보를 꼽았는데 그러면서 뭐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게 기억이 나는데 자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같이 갈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홍준표 대구시장을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근데 비교적 저런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부분도 만약에 원희룡 후보와 지금 앙금이 없으면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이 가고 싶냐 이런 질문보다는 같이 갈 필요가 있는 후보냐 이걸 물어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앙금을 털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후보는 원희룡 후보다. 그만큼 서로 약간 골이 깊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공격 수위가 조금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각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차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과 차별화를 일단은 선거 전략으로 바탕으로 삼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 차별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와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반대 효과로 대통령과 관계 설정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별화 문제를 싸움이나 공격이나 네거티브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처음 한 후보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각진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근거 없는 차별화 시도이거나 또는 수위가 높거나 또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한 차별화 동료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후유증을 낳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비춰보면 괜찮다 지금까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원희룡 후보에게 이런 질문 갔죠. 사회자가 한동훈 후보 떨어뜨리려 나온 거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데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상일 부대변인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안 나와도 나왔을 것이라고 원희룡 후보가 대답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진심일까요? 진심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총선에 패배하고 지치고 그러면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동훈 후보한테만 필요하겠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똑같이 아하. 필요하죠. 네. 근데 본인도 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기자들한테 저녁에 전날 그 출마하기 전날 뭐 느닷없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 그때 국민들이 다 생각한 게 뭐였냐면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 나왔구나. 그러면 대통령실과의 교감은 무엇이었냐? 한동훈 후보와 대적할 만한 후보를 고르는 과정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추측인 거죠. 그냥 한두 사람의 추측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추측이고 의구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낼 만한 답변은 못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했던 게 한동훈 후보가 좀 전에 이제 차별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별화와 차별화가 아닌 거 두 개로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차별화는 배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양한 단계가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있을 수도 있고 1부터 100만까지의 단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협력을 또 추구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너무 이분법적 사고, 네. 일반화의 오류 이런 걸로 전대가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게 근데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저 질문이 사실 숨어 있는 뜻은 이거잖아요. 예전에 이정희 정의당 의원이 그 당시에 대선 후보 나와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러 나왔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했어요. 예, 나는 당선될 확률이 없지만 사실은 당신을 떨어뜨려 나온 거야. 좀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당선될 상황이 아닌 거 알면서도 오로지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겠다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에요. 숨은 예. 뜻은.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나는 당선되려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문은 아닌 거죠. 행간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니다라는 답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답변이 좀 이거라면은 그걸 또 이해하고 꿰뚫었다면
나는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연 설명을 좀 했어요. 네, 그렇군요. 예. 결국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동훈 청문회를 좀 방불케 하는 뭐 다른 새 후보의 어떤 공세, 뭐 집중 난타전이 계속됐는데요.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죠.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 특검에 추가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시지는 말고 제대로 대응을 할 준비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하고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성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제가 관여한 건 전혀 없고요. 그분이 뭘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뭐 24개 조직적인 댓글 정황에 어떤 개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 후보를 공격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논리가 이거야말로 아니라 네, 여러 공방이 오갔는데 뭐 한동훈 후보가 방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원 후보가 아니 민주당이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 받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일단 공세를 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의 저는 실수라고 봐요. 애당초에 최상병 특검 추천 부가적 조건이 붙었지만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가적인 조건을 붙일 필요 없이 특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특검을 받는다라고 하고 저 부분은 국민적 여론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른 새 후보 의견과 같으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특검 이것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왜 민주당 논리를 차용하느냐 또는 댓글 관련해서는 또 양문석 민주당 논리 차용하느냐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저 최상병 특검은 왜 민주당 논리를 차용합니까? 대강은 같은 거잖아요. 특검 하자는 측면에서는 민주당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국민적 비판,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거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취지는 알겠지만 일단 최상병 특검을 뭐 제3자 추천을 부가적인 조건을 붙인다 하더라도 저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저 부분은 저는 한동훈 후보가 좀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자, 김상희 부대변인 일단 뭐 댓글팀 관련해서도 뭐 여쭤볼 텐데 뭐 한동훈 후보는 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댓글팀 관련해서 완강히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입장을 갖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어쨌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좀 세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의구심이 풀리는데 그러지 않고 기본 입장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구심이 풀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걸 하려면 좀 더 세세하게 알아봐서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의구심이니까 내가 알아봤는데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줘야 풀리지 안 그러면은 저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부인하는 걸로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해찬 후보가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이 자료를 공유하니 참여연대를 조져달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는 공격해달라. 그렇죠.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누가 준 것이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뭐라 그러냐면 불법성이 있다라는 거를 시사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답을 좀 더 세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논란이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을 하냐 안 하냐 이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지금 정당이 고착화된 지금 당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라고 좀 봐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안 좋은 당 상황을 타개하는 거에 고민인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좀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한동훈 후보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 따라가겠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의 우위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10초만 발로. 네, 10초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사실은 민주당의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대안을 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 있잖아요. 청원. 이 부분도 법사위에서 좀 무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거기도 대안 내야 되나요? 아니, 거기서 만약에 아니죠. 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그 위헌 결정할 거니까 그냥 지나가도 돼. 결론적으로 밝혀질 거야. 그렇게 따지면요 민주당의 모든 공세에 대해서 다 대안 내야 돼요. 이거는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얘기 아니라 국민에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거를 하라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불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그 불신 해소를 해야죠. 민주당 얘기를 하라는 얘기는 저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뭐 10초 한 달 1분 넘어갔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